혹시 어른들이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애비라고 겁을 주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굉장히 익숙한 소리인데요. 이 소리에는 끔찍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애비는 귀와 코를 뜻하는 한자어인 이비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귀와 코를 자른다는 말인데 오늘날까지도 어린아이들에게 주의를 줄 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름 끼치는 말을 하며 사람들의 귀와 코를 자른 것은 일본인들이었습니다. 역사 속 그들의 잔혹함은 정말 파도 끝이 없는 듯합니다. 25일 아마키 나오토 전 일본 외교관은 주일 한국 특파원을 만나 사죄를 했습니다. 갑자기 웬 사과라는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는데요. 그가 사죄를 한 이유는 바로 귀무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외교관까지 한 나도 몇 년 전까지 귀무덤이 있는 줄 몰랐다며 대부분의 일본인도 과거사를 모르기에 한국에 사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가해 역사를 가르치지 않다 보니 양국 국민의 역사 지식 격차가 크다며 일본도 귀무덤을 알면 한국에 대해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귀무덤은 1590년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며 왜군들이 적극적으로 싸우도록 내몰기 위해 조선인 코와 귀를 베어 바치라고 명령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코와 귀를 자른다는 애비라는 말도 이때 생겨난 것입니다. 애비라는 말에 대한 내용은 정유재란 때 종군한 승려 개인엔이 쓴 조선인 일기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인들은 일본 순사를 애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순사를 애비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싶어 마음이 아픕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이 별다른 성과 없이 계속 이어지자 부하 장수들을 독려하기 위해 조선인의 코와 귀를 베어 전리품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선인의 코와 귀로 전쟁의 공을 인정했으니 전쟁이 계속될수록 죄 없는 백성들의 피해가 날로 심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는 영수증에 몇 명을 죽였는지 적어주며 그 공을 인정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수량을 적은 확인서까지 보냈기 때문에 일본의 장수들은 서로 더 많은 공을 세우기 위해 조선의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일본군들은 민간인의 경우 코만 베고 살려준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전 후 호남을 중심으로 코가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요. 물론 당시 시대상을 볼 때 정가를 확인하기 위해 사살한 적 군인의 귀나 코를 베는 일은 흔했습니다만 이것을 살아있는 민간인에게 행한 것은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귀를 전리품으로 바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끔찍한 짓을 멈추라는 명령이었을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귀는 2개라서 술을 부풀릴 수 있다며 앞으로는 귀 대신 코만 베어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던 그들의 추악함을 엿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심각하게 미쳐 있었음을 잘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베어진 조선인의 코와 귀가 묻힌 곳이 바로 귀무덤인데요. 부피가 큰 수급 대신 코나 귀를 베어 소금에 절여 본국으로 보내게 했고 막상 모아놓고 보니 처치가 곤란해진 것입니다.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필요가 없어졌고 그렇다고 조선에 돌려줄 수도 없게 되자 그냥 한 곳에 파묻은 것인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미친 짓거리를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사이쇼 조타이는 훗날 귀무덤을 만든 것에 대해 히데요시의 자비심을 보여준다는 망언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조선에서 수집된 코는 일본 곳곳에 묻혔는데 그 실체와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 교토에는 높이 약 9m에 이르는 귀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에는 조선인 12만 6천 명분의 코가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토의 귀무덤이 유명할 뿐이지 사실상 일본 전국에 수많은 귀무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교토에 있는 귀무덤이 유명하고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일본 여기저기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1992년 오카야마현 기젠시 가카토 구마카와산 기슭에서도 1995년 오카야마현 스야마시에서도 귀무덤이 발견되었고 2014년 스시마시 가미스시마 히코텐성 남쪽에서는 적성묘로 된 귀무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 초에는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가스이엔 옆 언덕 숲에서도 귀무덤이 발견되었는데요. 돌로 만든 높이 1.2m 정도의 사당 양쪽 기둥에는 객총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객총의 객은 귀를 베다라는 뜻입니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베어온 조선인의 코나 귀가 일본 여기저기 묻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앗아갔는지 모를 일입니다. 심지어 이 귀무덤은 하필 임진왜란의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받드는 토요쿠니 신사 건너편 공원에 있어 더 묘한 기분을 들게 합니다. 과연 일본인들이 귀무덤의 유래를 정말 모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는 사람 또한 많고 삐뚤어진 우월의식으로 그것을 남겨두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마키 전 대사는 특파원들에게 한국 측의 아키히토 전 일왕을 한국에 초대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의 방안이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한 건데요. 아키히토 전 일왕은 재임 당시 수차례 반복해서 일본의 과거 침략 사실에 대해 사과했고 한국 방문 의사를 밝힌 적도 있는 인물입니다. 3년 전 일왕 자리를 아들인 나루히토 일왕에게 물려주고 퇴임을 했지만
지금도 일본 국민에게 높은 신뢰를 주고 있는 그가 방한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일본이 한국에 사죄하는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해당 소식에 국내 네티즌들은 당시 만행은 차마 말로 다 하기 힘들 정도인 게 맞다. 이런 일본인들이 더 많았으면 하네요. 기무덤이 교토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지역에도 있다고? 진짜 일본의 잔혹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듯 에비야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제 다시는 안 써야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마키 나오토 전 일본 대사는 귀무덤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 달 8일 오카야마에 있는 귀무덤에서 위령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키 전 대사는 2019년 말 교토 평화 모임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지난해 교토에서 열린 귀무덤 위령제에 참석했는데요. 이 모임을 만든 오구라 씨는 4년 전 한국인 친구를 통해 귀무덤의 역사를 처음 알게 된 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안내 간판이 있고 봉분도 없이 방치되다시피 한 오카야마 귀무덤을 찾아 위령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확인된 귀무덤은 현재까지 5곳에 이릅니다. 교토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음에도 귀무덤의 존재와 유래를 몰랐다는 아마키 전 대사는 거의 모든 일본인이 귀무덤을 모르겠지만 역으로 이를 알게 된다면 누구라도 마음속으로는 사죄를 할 것이 틀림없다며 위령제를 개최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마키 전 대사는 1969년부터 2003년까지 외무성에서 34년간 근무한 정통 외교관입니다. 전직 외교관인 그가 400년도 더 지난 과거 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그는 양국의 최대 현안인 징용 배상 판결을 두고 아베 정권부터 기시다 후미오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어긴 한국이 해결책을 내야 한다. 공은 한국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자신 역시 34년간 외교관 생활을 했지만 지금 같은 외교는 처음 본다며 일본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사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 국민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럼 한국도 용서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권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일본인을 찾는 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토 평화모임 회장은 이런 불행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 감춰진 채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참가자들 역시 일본 보수 우익 정권 아래 깊어진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 또 전쟁 없는 일본을 만들기 위해 어두운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일 강제 병합으로 이어진 침략의 역사가 420년 전 임진왜란에서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악이라고 불리는 한일 관계 속에서 이번 행사가 가지는 의미는 더 각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역사적 과오에 대한 사죄와 반성, 그리고 진정한 화해의 길을 일본 정부를 대신해 일부 시민들이 앞장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